그 흉터를 본 순간 제 30년이 무너졌습니다. 떨리는 손, 샴푸 거품 사이로 보이는 그 작은 흉터, 정수리 오른쪽 정확히 3cm 지점, 동전만 한 크기로 희미하게 남은 화상 자국. 제 손에서 샤워기가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본 그 흉터였으니까요. 제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죄의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새벽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었으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그저 물 끓이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 현관문 잠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은 예약이 3건, 펌 2건에 염색 하나. 머릿속으로 하루 일정을 되뇌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65세. 이마에 주름, 눈가에 잔주름, 손등에 핏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지만 손은 아직 떨리지 않습니다. 가위질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30년 경력의 미용사로서 그것만큼은 자신 있었죠. 미용실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순자 언니 일찍 왔네요. 부원장 영숙이가 커피를 건네줬어요. 김영숙 저보다 3살 어리지만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오늘 첫 손님이 8시 30분이래요. 새 손님이에요. 예약은 뭐로? 펌이요. 근데 특이하게 원장님 지명이래요. 영숙이가 예약 명단을 보여줬어요. 한지민 33세, 여성, 펌 시술 희망. 평범한 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지민. 흔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니, 또 악몽 꿨어? 영숙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진했으니까요. 응. 어젯밤에도. 똑같은 꿈. 응. 똑같은 꿈이었어요. 35년째 저를 괴롭히는 그 꿈. 작은 아기가 욕조에서 울고 제가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아기의 정수리가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깨어나면 항상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영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언니,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실수였잖아요. 실수라도 엄마가 조심했어야지.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년 만에 다시 갔을 때 우리 지은이가 없었어.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언니, 고아원에 보내졌다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 35년째.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8시 30분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 165cm쯤 긴 생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깔끔한 메이크업에 고급스러운 핸드백. 안녕하세요. 예약한 한지민입니다. 목소리가 맑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매. 저와 똑같은 눈매였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마음을 가라앉히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손님을 거울 앞 의자로 안내했어요. 가운을 둘러주며 손님의 머리를 살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 건강해 보이는 모발이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펌하려고요. 너무 긴 게 불편해서요. 길이는 어느 정도로?
어깨 정도요. 웨이브는 자연스럽게요. 손님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참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시선이 손님의 손에 멈췄습니다. 왼손잡이였어요. 핸드폰을 왼손으로 들고 있었죠. 우리 지은이도 왼손잡이였는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억지였어요.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샴푸하고 시작할게요. 손님을 샴푸대로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목받침에 머리를 올려놓게 했어요. 물 온도를 확인하며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네. 잠깐만요. 손님이 갑자기 몸을 움찔했어요. 조금만 더 미지근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물 온도를 낮췄습니다. 전 뜨거운 물을 잘 못 견뎌요. 손님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때 데인 적이 있어서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를요? 머리요. 정수리 쪽.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화상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물줄기를 손님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뿌리는 동안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샴푸 거품을 내며 두피를 마사지했어요.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손가락이 손님의 정수리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흉터. 화상 흉터의 질감이었어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천천히, 정말 천천히 샴푸 거품을 헹궈냈어요. 물줄기가 손님의 머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정수리 오른쪽 정확히 3cm 지점. 동전만 한 크기의 희미한 화상 흉터. 35년 전 제가 남긴 바로 그 자리였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지은아.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손님은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이 아이가 우리 지은이가 맞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흉터 하나로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그래도 제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걸. 샴푸를 마치고 손님을 다시 거울 앞 의자로 안내했어요. 제 손이 계속 떨렸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머리 길이 이 정도면 어떠세요? 거울 속에서 손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손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원장님 손이 참 부드러우세요. 감사합니다. 가위를 들었어요. 첫 가위질을 하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 지은이라면 35년 만에 찾은 건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펌 시술을 계속했습니다. 손님과 가벼운 대화도 나눴어요. 직업이 뭐세요? IT 회사 다녀요. 마케팅 쪽이요. 아, 그렇구나. 일은 재미있어요? 네, 바쁘긴 한데 보람 있어요. 가족은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손님의 얼굴이 잠시 굳었어요. 혼자 살아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가족이 없어서요. 손님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여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익숙해요. 손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만 더욱 정성스럽게 그 아이의 머리를 만져줬습니다. 시술이 끝났어요. 거울 속 손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잘 어울려요. 계산을 마치고 손님이 나가려는데 영숙이가 다가왔어요.
손님 다음에 또 오실 거죠? 회원 등록하시면 할인돼요. 아, 네. 그럴게요. 손님이 회원 카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1990년 3월 15일. 그 날짜를 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지은이 생일. 1990년 3월 15일. 똑같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언니, 왜 그래? 영숙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영숙아, 왜? 무슨 일이야? 저 손님, 우리 지은이 같아. 영숙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정수리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 정확히 같은 자리에. 생년월일도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것 같아.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확실해? 모르겠어. 하지만 가슴이 그렇게 말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일까? 어떻게 확인하지? 말을 꺼내야 할까?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놓칠 수 없다는 것.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똑같은 흉터, 똑같은 눈매, 똑같은 생년월일. 우연일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한지민 씨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니, 어린 지은이의 얼굴과 지민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죠. 새벽 3시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몇 년째 열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생후 3개월 된 지은이 사진. 작은 손, 동그란 눈, 입가에 보조개. 지은아.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였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 돌잔치 사진. 한복을 입은 지은이가 돌잡이를 하고 있었죠.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26살 어리고 행복해 보이던 제 모습. 그때는 몰랐습니다. 1년 후 지은이를 친정에 맡기고 도망칠 거라는 걸. 마지막 사진. 생후 14개월 욕조에서 목욕하는 지은이. 그 사진을 찍은 지 3일 후 화상사고가 일어났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언니, 오늘은 얼굴이 더 안 좋은데? 출근하자마자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잠을 못 잤어. 또 그 손님 생각? 응.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언니, 그냥 물어보면 안 돼? 다음에 오면. 뭐라고 물어? 혹시 고아원 출신이에요? 제가 당신 엄마일 수도 있어요라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도 그렇네. 근데 언니 확인은 해야 하잖아. 어떻게? DNA 검사 같은 거? 그것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한지민 씨였어요. 손님 예약 안 하셨는데요? 영숙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혹시 지금 자리 있어요? 지민 씨가 미안한 듯 웃었어요. 아, 네. 있어요. 어서 오세요. 제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오늘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머리가 너무 뻗쳐서요. 트리트먼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샴푸대로 안내했어요. 지민 씨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 온도를 확인하며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화상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정수리 화상이요. 언제 다치신 거예요? 지민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신다고요? 네. 제가 기억을 못해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지민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그러시던데 제가 들어왔을 때 이미 흉터가 있었대요. 제 손이 멈췄어요. 고아원이요? 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몇 살 때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록상으론 3살이래요. 3살. 제가 지은이를 친정에 맡기고 2년 후 돌아갔을 때가 지은이 나이 3살이었어요. 부모님은 몰라요. 이름도 얼굴도. 지민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고아원 기록에는 보호자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대요. 제 이름도 고아원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래요. 그럼 원래 이름은? 모르죠. 기억이 없으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한지민. 고아원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구나. 그럼 진짜 이름은? 박지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 맞다고. 샴푸를 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지민 씨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마음속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었어요. 샴푸를 마치고 타올로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그때 지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원장님. 네. 원장님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민 씨가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봤어요. 엄마 손길 같아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 엄마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상상해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 손길이 그리웠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올 수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티나겠지. 하지만 나가야 했습니다. 거울 앞으로 돌아왔어요. 영숙이가 대신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지민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눈이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트리트먼트가 끝나고 드라이를 해줬어요. 머리를 말리면서 거울 속 지민 씨를 계속 봤습니다. 코, 인맥, 턱선. 어린 시절 사진 속 지은이와 너무 닮았어요. 원장님은 가족 있으세요? 지민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영숙이 외에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요. 언제요? 35년 전에. 지민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도 3살이었어요. 거울 속에서 지민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민 씨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지금도 찾고 계세요? 네.
평생 찾고 있어요. 만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지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거울에 비친 지민 씨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지민 씨가 떠난 후 영숙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언니, 저 아이 맞지? 그런 것 같아.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에 오면 솔직하게 말해. 더 늦으면 안 돼. 영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사진첩을 다시 꺼냈어요. 어린 지은이 사진과 오늘 찍은 지민 씨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윤곽. 너무 닮았어요. 내 딸이 맞아. 우리 지은이가 맞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 내 엄마야라고 하면 믿어줄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원망할까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35년 동안 찾았던 딸, 그런데 왜 말을 꺼낼 수 없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민 씨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올까?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예약 명단에도 이름이 없었습니다. 언니 전화해봐. 영숙이가 말했어요. 뭐라고? 트리트먼트 관리차 한 달에 한 번은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딸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DNA 검사 좀 하자고. 말도 안 됐어요. 그날 저녁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보고 있었죠.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중 하나가 지은이가 있는 곳이겠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혼자 밥 먹고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민 씨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전화할까? 아니야.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화면을 봤어요. 한지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원장님, 저 한지민이에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상담이요? 네. 머리 말고. 다른 얘기요. 지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원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숨이 멈췄습니다. 그래요. 내일 오세요. 몇 시가 좋으세요? 저녁 7시. 영업 끝나고 조용할 때 올래요? 네. 그럴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알아챈 걸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은 평생 중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시계만 쳐다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언니, 계속 시계 보지 말고 일 좀 해. 영숙이가 핀잔을 줬어요. 응.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어요. 영숙이가 문을 잠그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먼저 갈까? 아니, 같이 있어줘. 제가 부탁했어요. 혼자 못하겠어. 알았어. 영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7시. 문을 열자 지민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화장기 없는 얼굴. 더 어려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안으로 안내했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영숙이가 차를 내왔어요. 감사합니다. 지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지민 씨였어요. 원장님. 네. 지난번에 원장님이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딸이 저일까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민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원장님을 보면 지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처음 만났는데도. 지민 씨, 제 정수리 흉터 보셨죠? 네. 저도 알아요. 원장님이 그 흉터 보고 놀라신 거. 지민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저 어렸을 때 본 적 있으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생후 14개월 때 제가 목욕을 시켰어요. 그때 실수로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정수리에. 지민 씨가 숨을 멈췄어요. 당신 이름은 한지민이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지은. 그게 당신 진짜 이름이에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 씨가, 아니 지은이가 저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럼. 네. 제가 당신 엄마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35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은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 만에 듣는 그 단어. 엄마. 지은아. 제가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자기. 미안해. 미안해, 지은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널 지키지 못했어. 영숙이가 급히 제 팔을 잡았어요. 언니 일어나.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정말 미안해. 매일 너를 찾았어. 35년 동안.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 집에 가볼게요. 지은아, 시간을 주세요. 제발. 지은이가 황급히 미용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은아. 영숙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충격받은 거야. 시간 좀 주면 돼.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 걸까? 아니야. 언제가 됐든 충격은 같았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습니다. 33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핸드폰을 봤어요.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어요. 미용실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거부하는 건가? 다시는 안 보고 싶은 건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저를 원망할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4일째 되는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원장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저기,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내일 저녁 어때요? 조용한 카페에서. 좋아. 어디로 갈까? 지은이가 장소를 말해줬어요. 네, 내일 봐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은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제가 다가가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세요.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겠지.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33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제 말을 막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지겹게 들었어요.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당연했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봐. 왜 절 버렸어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절 친정에 맡기고 도망갔어요? 왜 2년이나 지나서 왔어요? 왜 절 찾지 못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엄마 얘기를 해줄게. 처음부터. 천천히 말했습니다. 25살에 결혼한 것. 남편의 폭력. 가난. 지은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쁨. 하지만 출산 후 더 심해진 폭력. 매일 맞았어. 술만 마시면 때렸지. 지은이가 숨을 멈췄어요. 너를 안고 도망가려 했어.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그래서 친정에 맡긴 거예요? 응. 잠깐만. 돈 좀 모아서 데리러 오려고.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2년이 걸렸어. 돈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어. 2년 후에는요? 갔어. 친정에.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더라. 병으로.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웃분이 말씀하시길 너를 고아원에 보냈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 이름은요? 몰랐어. 이웃분도 정확히는 모르셨어.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고아원마다 다 찾아갔어. 근데 기록이 없었어. 왜요? 그때는 불법 입양이 많았어.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도 많았고.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35년 동안 찾았어.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찾았던 거예요? 그럼 포기한 적 없어. 지은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엄마가 절 일부러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제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지은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럼 엄마는 저 때문에 혼자 사신 거예요? 응. 재혼 안 했어. 다른 가족 만들 생각도 없었어. 왜요? 너 하나면 충분했으니까. 다만 못 찾았을 뿐이지. 지은이가 다시 울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3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둘 다 진정했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해요. 그래. 하자. 그래야 제가 마음 편하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좋아. 내일 병원 갈래요? 그래. 지은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그 단어가 얼마나 좋게 들리는지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DNA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 채취, 그게 전부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와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뭐 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점심 먹을래? 같이. 좋아요. 우리는 근처 한식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요. 알았어.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서로를 봤어요. 엄마. 응?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용사로 일했어. 처음엔 보조였는데 나중에 원장이 됐지. 혼자서요? 응. 혼자.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 바랐어? 따뜻한 사람. 지은이가 작게 웃었어요. 그런데 정말 따뜻하신 것 같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와 밥. 먹어. 네. 지은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어요. 왜? 맛있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김치찌개가 제일 좋았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김치찌개를 매일 먹었어. 입덧이 심했는데 그것만 넘어갔거든. 그래서구나.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가 봐.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35년 만의 식사였어요. 일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 지은이와 연락했어요. 문자를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지은이는 미용실에도 2번 더 왔어요. 머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러.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영숙이도 좋아했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다. 딸 찾아서. 응. 꿈만 같아. 근데 DNA 결과 나오면 확실해지는 거지. 그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었어요. 흉터, 생년월일, 고아원 모든 게 일치했으니까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세요. 지은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두 사람 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친자 확률 99.99%. 일치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하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5년. 35년 만에 확인된 모녀 관계였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둘 다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하네요. 지은이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응, 확실해. 엄마. 응? 저 엄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빠는요? 제 손이 멈췄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을 언젠가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듣으니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빠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몰라. 모른다고요? 응. 엄마가 도망간 후로 소식이 없어.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력이 심했다고 하셨죠? 응. 그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근데 엄마. 응? 저 어디서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지은이가 미소 지었어요. 얘기해 줄게요. 지은이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7살 때 입양. 하지만 13살 때 양부모 이혼으로 다시 시설로. 18살에 독립. 대학은 장학금으로. 지금은 IT 회사 마케터로 일하는 것. 혼자 힘들었겠다. 힘들었어요. 근데 견뎠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지은아. 그리고 정말 찾았잖아요. 지은이가 웃으며 울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엄마가 있어.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공원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날 저녁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저 엄마 집에 가보고 싶어요. 그래? 좁은데. 괜찮아요.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싶어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은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 작네요. 응. 혼자 살기엔 충분해. 지은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지은이 사진이었어요. 이게 저예요? 응. 엄마 이 사진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유일한 사진이었는데. 지은이가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응? 저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오늘부터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 와. 그날 밤 지은이는 제 침대에서 잤어요.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엄마도 침대에서 자요. 아니야. 넌 손님이니까. 손님 아니에요. 딸이에요. 결국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이가 속삭였어요. 엄마. 응? 좋아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엄마도.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매일 와도 돼.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35년 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이었어요. 행복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 과거는 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제 집에 왔어요. 같이 밥도 먹고 미용실 일도 도와주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영숙이도 지은이를 좋아했어요. 지은아, 이리 와봐. 이거 해봐. 네, 영숙 이모. 지은이는 영숙이를 이모라고 불렀어요. 영숙이가 좋아했죠.
미용실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어? 엄마. 지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말 좀 해도 돼요? 그럼.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양부모님 만났어요. 오늘.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양부모? 네. 저를 7살 때 입양했던 분들이요. 그랬구나. 이혼하신 후로 연락 안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엄마가 아프시대요. 많이. 많이? 암이래요. 말기.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나야지. 근데 지은아, 그분도 너를 키워주셨잖아. 비록 짧았지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마음이 복잡해요. 당연하지. 근데 후회하지 않으려면 만나야 해. 엄마도 같이 가줄래요? 그럼. 같이 가자. 사흘 후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어요. 지은이의 양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지은이가 멈췄어요. 엄마 떨려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제 손을 꽉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마른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지민아. 여성이 지은이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아줌마. 지은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너 보니까 좋다. 양어머니가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혼하면서 너를 다시 시설로 보냈잖아.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아줌마. 그래도 잘 컸구나. 이렇게 예쁘게. 양어머니가 지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질투?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이분이 6년이라도 지은이를 키워줬으니까요. 아줌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 인사했어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제 친엄마예요. 양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친엄마? 네. 최근에 찾았어요. 그랬구나. 양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지민이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키워주셔서. 지은이? 제 친딸의 본명이에요. 박지은. 양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는 한참을 병실에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지은이에게 옛날 얘기를 해줬습니다. 7살 때 처음 만난 날. 학교 입학식. 생일 파티. 너 그때 케이크 먹고 배탈 났던 거 기억나? 아, 그랬죠.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줌마가 병원 데려가 주셨잖아요. 그럼. 밤새 깨워가며 돌봤지. 따뜻한 기억들이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병원을 나오며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마음이 복잡해요. 그럴 거야. 양엄마도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비록 짧았지만. 알아. 근데 엄마가 질투하실까봐. 안 해. 제가 지은이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분도 너를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엄마는 내가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게 감사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양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지은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했죠. 나와 비슷하네. 저도 환경 때문에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였어요. 엄마 자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저도 잠이 안 와요. 그래? 엄마 내일 미용실 가도 돼요? 그럼. 와.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일 봐.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양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은이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줌마 편히 쉬세요. 저도 함께 절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지은이가 또 누군가를 잃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건 함께 아파하는 것부터 시작인가 봅니다. 양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지은이는 매일 제 집에 왔어요. 혼자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돼. 근데 좁은데. 괜찮아. 같이 있으면 돼. 지은이가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이게 다야? 네. 전짐이 별로 없어요. 작은 원룸에 두 사람이 살기엔 비좁았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이가 옆에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응. 커피 탔어요. 고마워.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지은이는 회사로, 저는 미용실로. 저녁이 되면 함께 장을 봤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김치찌개요. 또? 좋아요, 그거. 매일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지은이는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주말 영숙이가 우리를 초대했어요. 순자 언니 지은이랑 같이 우리 집 와. 밥 해줄게. 그래? 응. 지은이 환영식 해야지. 영숙이네 집에 갔어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영숙이의 남편과 대학생 아들도 있었어요. 어서 와요, 지은 씨. 안녕하세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지은 씨, 일은 뭐 하세요? 영숙이 남편이 물었습니다. IT 회사에서 마케팅 해요. 오, 멋지네요. 아들, 너도 IT 쪽이잖아. 지은 누나한테 물어봐. 영숙이가 아들을 쿡쿡 찔렀어요. 엄마.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좋다. 이런 거. 뭐가? 가족 같은 거. 지은이가 미소 지었어요. 영숙 이모네 집에서 밥 먹으니까 진짜 가족 된 것 같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가족이야. 네. 가족.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엄마. 지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 얘기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해외? 네. 싱가포르요. 3년. 승진 기회래요.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침묵이 흘렀어요. 가고 싶어? 모르겠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커리어로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겨우 만났는데 또 헤어지는 거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는 내가 잘 되는 게 좋아. 엄마. 좋은 기회면 가야지.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앞날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럼.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3년 금방 지나가. 그리고 요즘 영상통화도 있잖아. 그래도 지은아, 엄마는 35년을 기다렸어. 3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울지 마. 이건 좋은 일이잖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또 헤어져야 하나. 일주일 후 지은이가 결정했어요. 엄마, 저 안 갈래요. 뭐? 싱가포르 안 가기로 했어요. 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지은아, 그러면 안 돼. 좋은 기회인데. 괜찮아요. 다른 기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 33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제 겨우 엄마 만났는데 또 떨어지기 싫어요. 지은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야말로 고마워요. 절 찾아줘서. 우리는 오래 껴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용실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박순자 씨 있습니까?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35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천천히 돌아봤어요. 남자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요, 순자 씨. 제 전 남편이었어요. 지은이의 아버지. 당신. 놀랐소? 나도 놀랐소. 당신이 여기서 미용실 한다는 거. 어떻게 찾았어? 사람 찾는 거야 어렵지 않지.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더 강하게 났습니다. 왜 왔어? 돈 좀 줘. 뭐? 돈. 급하게 필요해. 제 손이 떨렸어요. 안 돼. 돌아가. 이 사람이 내가 당신 남편인데 이혼했잖아. 35년 전에.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했는데?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맞았어요. 정식 이혼은 안 했었습니다.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부부란 말이요. 돈 좀 줘. 없어. 거짓말 마. 미용실도 하고 있잖아.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법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때 영숙이가 나섰어요. 누구세요? 나가세요. 당신은 누군데?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하하, 불러봐요. 난 아내한테 돈 받으러 온 건데. 그때였어요.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었어요. 엄마 왔어. 지은이가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도 지은이를 봤어요. 누구요? 남자가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야.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는 지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니, 이게 누구요? 지은이? 어떻게 내 이름을? 내가 네 아빠다. 남자가 다가갔어요. 지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 애가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는 엄마만 있어요. 뭐? 이 애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순간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이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남자가 멈칫했어요. 나가. 당장. 돈은? 없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남자는 한참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침을 뱉고 나갔어요. 됐어. 다시 올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엄마. 지은이가 급히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5년 만에 본 그 남자. 악몽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응. 저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절 지켜줬잖아요. 당연하지. 엄마니까. 고마워요. 미안해. 그런 아버지를 둬서. 괜찮아요.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그 남자가 다시 올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 견뎌낸 시간이 만드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어요. 지은이와 함께.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전 남편이 협박을 해요. 돈을 요구하면서. 경찰관이 기록을 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게 되나요? 네. 협박과 공갈에 해당하니까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일주일 후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도 집에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다행이다. 지은이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둘만 평화롭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어요. 비좁은 원룸에서 벗어난 거였죠. 엄마, 여기 좋다. 지은이가 기뻐했어요. 내 방도 있어. 그래. 이제 내 방이 생겼네. 엄마 방도요.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를 놓았어요. 지은이 방에는 책상과 침대. 제 방에는 옷장과 화장대. 엄마, 여기 가족 사진 걸어요. 지은이가 액자를 들고 왔어요. 얼마 전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예쁘다. 거실 벽에 걸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네. 응. 우리 가족. 어느 주말 함께 공원에 갔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어요. 엄마. 응? 전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 엄마를 만났잖아요. 지은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33년은 힘들었지만 이제는 행복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그럼 평생 함께 있자.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저녁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퇴근하고 미용실로 왔습니다. 엄마 다 했어요? 응. 거의. 그럼 저 샴푸할게요. 응? 엄마 머리 감겨드릴게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항상 제 머리 감겨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해드릴 차례예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샴푸대에 누웠어요. 지은이가 물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물 온도 괜찮아요? 응. 딱 좋아.
지은이의 손이 제 머리를 감겼어요.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엄마. 응? 제 정수리 흉터 있잖아요. 응. 전 그게 부끄러웠어요. 어렸을 때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엄마의 흔적이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절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데인 거잖아요. 그것도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지은아. 그래서 전 이 흉터가 좋아요. 엄마가 있었다는 증거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샴푸대에서 일어나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머리 안 감아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있자. 엄마 우세요? 응. 행복해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미용실의 둘만의 공간에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 오늘 찌개 완전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너도 곧 배워야지. 나중에 내가 해줘야지. 네. 배울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함께. 제가 씻고 지은이가 닦았습니다. 엄마, 내일 미용실 일 도와줄까요? 괜찮아. 넌 쉬어. 아니에요. 돕고 싶어요. 그래? 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럼 내일 같이 일하자. 네. 일요일 함께 미용실에 갔어요. 영숙이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도 왔네. 네, 이모. 도우러 왔어요. 우리 지은이 착하네. 영숙이가 지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함께 미용실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손님도 몇 명 받았어요. 지은이가 샴푸를 도와줬습니다. 지은아, 물 온도 잘 맞춰야 해. 네, 알았어요. 손님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원장님 따님이세요? 네. 제 딸이에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닮으셨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업이 끝나고 셋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오늘 수고했어, 지은아. 아니에요, 이모. 재미있었어요. 엄마 일 돕는 게 좋아? 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영숙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언니 복 받았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응? 전 진짜 행복해요. 나도 3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나는 35년을 기다렸어. 그치요? 엄마가 더 오래 기다리셨죠. 근데 찾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응?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럼. 평생. 좋아요. 평생.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지은이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같이 자면 안 돼요? 그럼. 들어와. 지은이가 제 침대에 누웠어요. 어렸을 때처럼. 엄마. 응? 고마워요. 뭐가? 절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고마워. 살아줘서. 엄마. 33년을 혼자서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응. 이제 우리 둘이야.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 지은이가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 너를 찾기 위해.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 제 딸. 제 가족. 제 전부.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어요. 잃어버렸던 35년.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할 앞으로의 날들. 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